세계에서 1인당 담배 소비량이 가장 높은 의외의 국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나 흡연율이 높기로 유명한 러시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가리키는 충격적인 1위의 주인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가는 뜻밖의 국가입니다. 흔히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혹은 유럽의 작고 조용한 국가 정도로만 알려진 이곳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나라로 올라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경제적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담배 소비량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인구수나 개인의 취향 문제로 넘겨짚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세금 정책과 주변 국가의 가격 차이, 그리고 국경지대의 독특한 유통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든 기이한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단순히 해당 국가 국민들이 담배를 사슬처럼 피워대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밀려드는 외지인들과 국가 간의 가격 격차가 만들어낸 엄청난 왜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기상천외한 거래의 현장과 교묘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세계 상식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통계에 잡힌 숫자 그대로를 믿는 순간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그 내면에 흐르는 진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야말로 세상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흥미로운 열쇠가 됩니다. 거대한 담배 산업의 이면에 자리 잡은 교묘한 세금의 수수께끼와 국경을 뛰어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수치적 착시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허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과연 어떠한 구조적 모순과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기에 이 작은 국가가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경제의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륙의 거대한 강대국이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외롭게 떠있는 인구 1만 명 안팎의 아주 작은 섬나라 나우루와 키리바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나우루의 성인 흡연율은 약 45%에 육박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형 국가들의 평균 흡연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보통 다른 국가에서는 남성 흡연율이 여성 흡연율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보이지만 나우루에서는 여성의 흡연율도 약 4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가 전체가 담배 연기에 휩싸여 있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우루 바로 옆에 위치한 키리바시 역시 성인 흡연율이 약 40%에 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휴양지이자 청정구역으로만 알려졌던 섬나라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흡연 천국이 되었는지 그 막후를 들여다보면 현대사회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역사적 비극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섬나라 사람들이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담배를 소비하게 된 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관리나 취향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환경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서 비롯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태평양 섬나라들 전체에 퍼진 높은 흡연율은 외부 세계에서 유입된 담배 문화와 통제되지 않은 상업적 마케팅이 결합해 만든 비극적인 수치이며 특히 어린 청소년기부터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대대를 이어 중독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막대한 양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지 그 참담하고도 놀라운 경제적 원인을 찾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지불하는 세금과 물가의 격차 때문에 온 국가가 담배 천국으로 변해버린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작은 섬나라들의 충격적인 통계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 부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당당히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동서양의 접점이자 매혹적인 역사를 간직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의 15세 이상 성인 인구 매일 흡연율은 28%가 넘으며 전체 성인 남성으로 기준을 넓히면 무려 40% 이상이 매일 담배 태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4%대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유럽과 선진국 영역에서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튀르키예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야외 카페나 찻집인 차이안에 모여 앉아 붉은 빛의 홍차 차이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담배는 단순히 니코틴을 섭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강력한 사회적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며
공공장소 흡연 금지 법안을 도입하고 담배 세금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상적인 문화적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온 깊은 흡연 역사와 전통적인 찻집 문화가 결합하면서 담배는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높은 물가 상승률 속에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담배를 일종의 휴식과 위안의 도구로 삼습니다. 본의 소비량은 오히려 꾸준히 유지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튀르키예 도시의 골목길마다 퍼지는 독특한 담배 향과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수다는 선진국이라는 틀 안에서도 문화적 특성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일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높은 흡연율 뒤에 숨겨진 문화적 요인을 넘어서서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더욱 괴기스럽고 거대한 경제적 비화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중심부에서 세금 차이 하나만으로 국경지대 전체가 거대한 담배 쇼핑몰로 변해버린 상상을 초월하는 현장입니다.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와 키리바시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흡연율 통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섬나라 사람들의 비극적인 현대 역사와 참담한 사회적 환경 변화가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섬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고 섬 내부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을 채집하면서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인 자연 친화적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인근 바다에서 엄청난 가치의 천연 자원인 인광석이 발견되고 서구 강대국들의 자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작고 평화롭던 섬들의 삶은 근본부터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광석 채굴 사업을 통해 순식간에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나우루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돈이 많은 최고 부유국 중 하나로 급부상했고 주민들은 더 이상 힘겹게 노동을 하거나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 년간 내려오던 전통적인 식습관과 부지런한 생활 패턴은 단 몇십 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입산 가공식품과 기름진 서구식 식단이 섬 주민들의 식탁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수입된 통조림과 가공육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가 주민들의 주식이 되었고 이 때문에 인구의 절대 다수가 심각한 고도 비만 상태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현재 나우루와 키리바시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성인 인구 대부분이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심각한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몸집이 거대해진 주민들은 극심한 신체적 제약과 건강 악화로 인해 커다란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을 달래기 위해 너무나 쉽게 담배라는 강력한 니코틴 중독 물질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대형 담배 기업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아무런 제재나 규제 법안이 없던 태평양 섬나라 시장에 값싼 담배를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흡연 규제나 금연,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던 환경이었기에 담배는 신속하게 남녀노소 모두의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 특성상 문화적 즐길거리나 여가 활동을 즐길 만한 시설이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현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게 만들어주는 거의 유일한 유흥이자 간편한 휴식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를 달래줄 다른 즐거움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입에 담배를 물게 되었고 이것이 대를 이어 습관화되면서 마침내 성인 남녀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매일같이 담배를 피우는 비극적인 현실이 완성됐습니다. 이러한 섬나라의 비극은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침투와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현대화가 한 사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슬픈 단면이며 동시에 선진국 영역에서 펼쳐지는 풍요 속의 흡연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존형 중독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나라가 어디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인구가 수십억에 달하는 중국이나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강한 담배를 즐기는 러시아를 떠올리기 쉽지만 놀랍게도 성인 인구 비율과 소비 패턴을 파헤쳐보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세계 상식을 완벽하게 깨뜨리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세금의 수수께끼와 문명의 전환기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경제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든 기이한 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담배 산업의 이면에 자리 잡은 교묘한 메커니즘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수치적 착시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허점과 독특한 문화적 맥락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구조적 모순과 문화적 요인이 작용했기에 특정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각국의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륙의 거대한 강대국이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외롭게 떠있는 인구 1만 명 안팎의 아주 작은 섬나라 나우루와 키리바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나우루의 성인 흡연율은 약 45%에 육박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형 국가들의 평균 흡연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보통 다른 국가에서는 남성 흡연율이 여성 흡연율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보이지만 나우루에서는 여성의 흡연율도 약 4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가 전체가 담배 연기에 휩싸여 있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우루 바로 옆에 위치한 키리바시 역시 성인 흡연율이 약 40%에 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휴양지이자 청정구역으로만 알려졌던 섬나라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흡연 천국이 되었는지 그 막후를 들여다보면 현대사회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역사적 비극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섬나라 사람들이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담배를 소비하게 된 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관리나 취향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환경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서 비롯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태평양 섬나라들 전체에 퍼진 높은 흡연율은 외부 세계에서 유입된 담배 문화와 통제되지 않은 상업적 마케팅이 결합해 만든 비극적인 수치이며 특히 어린 청소년기부터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대대를 이어 중독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막대한 양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지 그 참담하고도 놀라운 경제적 원인을 찾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 부르는 경제협 역개발기구 회원국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어떠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당당히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동서양의 접점이자 매혹적인 역사를 간직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의 15세 이상 성인 인구 매일 흡연율은 28%가 넘으며 전체 성인 남성으로 기준을 넓히면 무려 40% 이상이 매일 담배를 태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협 역개발기구 평균인 14%대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유럽과 선진국 영역에서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튀르키예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야외 카페나 찻집인 차이 안에 모여 앉아 붉은 빛의 홍차 차이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담배는 단순히 니코틴을 섭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강력한 사회적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며 공공장소 흡연 금지 법안을 도입하고 담배 세금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상적인 문화적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온 깊은 흡연 역사와 전통적인 찻집 문화가 결합하면서 담배는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높은 물가 상승률 속에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담배를 일종의 휴식과 위안의 도구로 삼습니다. 본의 소비량은 오히려 꾸준히 유지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튀르키예 도시의 골목길마다 퍼지는 독특한 담배 향과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수다는 선진국이라는 틀 안에서도 문화적 특성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일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높은 흡연율 뒤에 숨겨진 문화적 요인을 넘어서서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더욱 괴기스럽고 거대한 경제적 비화가 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와 키리바시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흡연율 통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섬나라 사람들의 비극적인 현대 역사와 참담한 사회적 환경 변화가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섬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고 섬 내부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을 채집하면서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인 자연 친화적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인근 바다에서 엄청난 가치의 천연 자원인 인광석이 발견되고 서구 강대국들의 자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작고 평화롭던 섬들의 삶은 근본부터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광석 채굴 사업을 통해 순식간에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나우루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돈이 많은 최고 부유국 중 하나로 급부상했고 주민들은 더 이상 힘겹게 노동을 하거나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 년간 내려오던 전통적인 식습관과 부지런한 생활 패턴은 단 몇십 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입산 가공식품과 기름진 서구식 식단이 섬 주민들의 식탁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수입된 통조림과 가공육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가 주민들의 주식이 되었고, 이 때문에 인구의 절대 다수가 심각한 고도 비만 상태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현재 나우루와 키리바시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성인 인구 대부분이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심각한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몸집이 거대해진 주민들은 극심한 신체적 제약과 건강 악화로 인해 커다란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을 달래기 위해 너무나 쉽게 담배라는 강력한 니코틴 중독 물질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대형 담배 기업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아무런 제재나 규제 법안이 없던 태평양 섬나라 시장에 값싼 담배를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흡연 규제나 금연,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던 환경이었기에 담배는 신속하게 남녀노소 모두의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 특성상 문화적 즐길거리나 여가 활동을 즐길 만한 시설이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현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게 만들어주는 거의 유일한 유흥이자 간편한 휴식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를 달래줄 다른 즐거움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입에 담배를 물게 되었고, 이것이 대를 이어 습관화되면서 마침내 성인 남녀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매일같이 담배를 피우는 비극적인 현실이 완성됐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담배가 단순한 니코틴 충전재를 넘어 일상 전체를 지배하는 독특한 문화이자 삶의 쉼표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수백 년을 뛰어넘는 깊은 역사적 연원과 사회적 연결고리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이었던 1600년대 초반 신대륙으로부터 담배가 처음 유입됐을 당시 제국 내부에서는 신앙적 이유와 화재 위험성을 들어 담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엄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담배의 매력에 사로잡힌 대중의 열망을 국가의 법률조차 막아서지 못했고, 결국 담배는 왕실과 서민 계층 모두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국가적 문화의 일부로 완벽히 정착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상징과도 같은 전통 찻집 차이안에는 이러한 담배 문화가 뿌리내리고 번성하는데 결정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차이안에는 단순히 차를 파는 상점을 넘어 지역사회의 남성들이 모여 정치를 논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며 바둑이나 타일 게임인 오케이 게임을 즐기는 일종의 사랑방이자 종합사회 교류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작고 붉은 잔에 담긴 따뜻한 홍차차 한 잔을 마시며 담배 연기를 한 모금 크게 내뿜는 행위는 타인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최고의 소통수단이자 완벽한 일상의 휴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차의 쌉싸름한 맛과 담배의 구수한 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차 한 잔에 담배 한 갭이라는 독특한 생활 습관이 국민 전체의 삶에 완벽하게 각인됐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급격한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여전히 차이안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튀르키예어에는 담배와 차는 영혼의 쌍둥이라는 식의 표현이 존재할 정도로 두 요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결합 상품처럼 다루어집니다. 정부가 아무리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해도 수백 년간 삶의 양식으로 굳어진 문화적 습관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튀르키예인들에게 담배는 홀로 외롭게 피우는 중독 물질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고 공동체감을 확인하며 팍팍한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가장 손쉽고 저렴한 사회적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구상에서 매년 판매되는 수천억 개비의 담배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의 양이 국경을 넘나들며 통계의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 흡연 통계의 거대한 왜곡 뒤에는 국경을 접한 인근 국가들의 엄청난 세금 격차와 특정 지역만에 기이한 문화적 전통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대국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흡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정향 향기가 코를 자극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흡연자들의 90% 이상이 즐겨 피우는 크레텍이라는 정향 담배입니다. 1880년대 쿠두스 지역의 하진 자말이라는 인물이 천식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에 정향 기름을 섞어 불을 붙인 것에서 시작된 크레텍은 불을 붙였을 때 정향 입자가 타들어가며 특유의 딱딱 소리를 낸다고 해 크레텍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크레텍은 단순한 담배를 넘어 인도네시아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 국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남성 흡연율은 무려 60%를 넘나들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크레텍 문화와 강력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동남아시아와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특이하고 기이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성 흡연율이 여성 흡연율보다 현저히 높은 양상을 보이지만 특정 국가들에서는 남녀 흡연율 격차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여성 흡연율이 기이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서유럽의 조그마한 피레네 산맥 사이에 위치한 안도라 공국이나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남녀 간의 흡연율 차이가 거의 없는 독특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규제의 공백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특히 안도라 같은 미니 국가의 경우 면세 혜택과 낮은 세금을 노리고 인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매년 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밀려들어 엄청난 양의 담배를 사가기 때문에 인구 8만 명 남짓한 소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담배 소비량 통계를 기록하게 되는 기이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면세 구역에서 구매해 가는 외지인들의 물량이 모두 자국민의 소비량으로 집계되면서 착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정향이라는 향신료와 결합된 독자적인 담배 산업이 국가 전반을 지배하면서 수천만 명의 남성들이 매일 크레텍을 피워대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이름 아래 흡연 규제 법안을 번번이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독특한 정향 담배 문화와 유럽 미니 국가들의 국경 면세 쇼핑 현상은 세계 담배 시장이 단순한 니코틴 중독을 넘어 세금 제도와 국가 간 물가 격차, 그리고 수백 년간 내려온 지역 고유의 문화가 얽히고 설켜 만든 복합적인 경제학의 결정체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줍니다. 국민 인구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매일 담배를 연거푸 태우는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비극적인 생존형 중독 현상과 동남아시아의 깊숙이 뿌리내린 정향 향기의 전통 문화, 그리고 국경지대의 면세 혜택이 만든 미니 국가들의 착시 현상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전 세계 담배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공룡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비율이라는 착시를 내려놓고 단순 물량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로 눈을 돌린다면 도저히 믿기 힘든 압도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인구 대비 흡연율 비율로만 따지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대형 국가가 절대적인 담배 소비 총량 데이터로 치환하는 순간 전 세계 담배 시장 전체를 가볍게 삼켜버리는 엄청난 공룡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압도적인 물량의 주역은 바로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소비되는 수조 개비의 담배 가운데 무려 40% 이상인 약 2조 4천억 개비의 담배가 오직 중국 한 국가 내부에서 태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최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성인 흡연 인구는 약 3억 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수에 육박하는 엄청난 인원이 매일같이 담배를 태우고 있음을 뜻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성인 흡연율은 약 23% 안팎으로 보이지만 성인 남성으로 한정하면 흡연율이 40%를 훨씬 넘어서며 남성 10명 중 4명 이상이 매일 담배, 연기를 내뿜는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담총공사가 전 세계 담배 생산량과 판매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독점하며 세계 최대의 담배 제조업체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기호품을 넘어 인간관계와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강력한 사회적 매개체인 관시 문화의 핵심 요소로 활용됩니다. 결혼식이나 명절, 그리고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자리에서 서로 고급 담배를 선물하고 상대방에게 담배를 권하며 불을 붙여주는 행위는 깊은 존경과 친근함을 표현하는 오랜 전통 예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부터 시골 마을의 자그마한 점포에 이르기까지 고급 포장재에 쌓인 다양한 브랜드의 담배가 진열돼 있으며 가격 역시 한갑에 우리 돈 몇백 원 수준의 값싼 제품부터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담배까지 극단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실내 흡연 규제 법안을 강화하고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세수에서 담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로 워낙 막대합니다. 보니 완벽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매년 태워지는 2조 4천억 개비라는 기상천외한 숫자는 전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소비하는 담배 총량을 전부 합쳐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며 절대적인 수치 앞에서의 비율이라는 데이터가 착시를 일으키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작은 섬나라의 높은 비율 뒤에 숨겨진 개인의 슬픈 중독 현상과 대비되는 이 거대 공룡 국가의 압도적인 물리적 물량은 글로벌 담배 시장이 거대한 자본과 인구 구조,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라는 복합적인 톱니바퀴에 의해 굴러가고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 한국 돈으로 무려 3만 원이나 4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뜻 주머니를 열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담배 시장에는 단순한 기호품 수준을 넘어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버리는 경제적 폭탄을 던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오세아니아의 초강력 규제 국가들입니다. 호주의 경우 담배 세금을 무자비할 정도로 매년 인상하면서 2026년 현재 담배 한갑 평균 가격이 40호주 달러에서 50호주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35,000원에서 45,000원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호주에서 1년 동안 담배를 사서 태운다면 무려 1,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며, 어지간한 중형차 한 대 값을 매년 담배 연기로 날려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담배 가격이 한 갑에 40 뉴질랜드 달러 이상으로 치솟아 우리 돈 3만 원을 가볍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이토록 징벌적인 수준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무기로 담배의 경제적 접근성을 완벽하게 차단해 흡연율을 극단적으로 낮추겠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올린 것이 아닙니다. 호주는 전 세계 최초로 2012년부터 플레인 패키징이라 불리는 민간 담배 상표 포장 규제법을 도입했습니다. 담배 제조사가 자사의 화려한 로고나 브랜드 디자인을 담뱃갑에 넣을 수 없으며, 모든 담뱃갑은 칙칙한 국방색 바탕에 징그러운 후드함이나 흉측한 질병 사진을 거대하게 인쇄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시각적 거부감을 최대치로 유발해 구매 욕구를 뿌리부터 꺾어놓겠다는 전략입니다. 매장 내부에서도 담배를 손님이 볼 수 있는 진열대에 내놓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 점원에게 담배 이름을 말해야만 서랍 밑에서 몰래 꺼내주는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이처럼 가격 폭탄과 시각적 테러에 가까운 규제를 쏟아부은 결과 호주의 14세 이상 일일 흡연율은 1993년 25%에 달했던 것이 2025년과 2026년에 이르러 8%대라는 역사상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채찍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담배 가격이 폭등하자 호주 내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20달러짜리 밀수 담배나 암시장의 가짜 담배가 기승을 부리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암시장이 거대해지면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불법 담배 비중이 전체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파격적인 비흡연 세대 법안을 추진했다가 정권 교체 이후 정책이 수정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담배 한 갑에 3만 원을 넘기는 초강력 규제 국가들의 도전은 세금으로 인간의 중독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나라는 인구가 막대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남태평양의 자그마한 섬나라 나우루와 키리바시라는 뜻밖의 데이터가 시청자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성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이 작은 섬나라 사람들의 비극은 서구 자본이 들여온 인광석 개발과 급격한 현대화 과정에서 식습관이 완전히 파괴돼 비만율 세계 1위로 몰린 뒤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담배에 의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 역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서는 동서양의 접점인 티르키예가 성인 흡연율 28%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티르키예인들에게 담배는 단순한 중독 물질이 아니라 전통 찻집 차이 안에서 붉은 홍차 차이를 마시며 타인과 소통하고 삶의 고단함을 달래는 영혼의 쌍둥이이자 오랜 생활 문화로 뿌리내렸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국 인도네시아 역시 정향 향신료를 섞어 만드는 특유의 크레텍 정향 담배 문화가 국가 전체를 지배하면서 성인 남성 흡연율이 60%를 넘나드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미니 국가 안도라의 경우에는 인근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매년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저렴한 면세 담배를 사가기 때문에 자국민 소비량 통계가 기이하게 폭증하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비율을 벗어나 단순 총소비량이라는 절대적인 물량으로 치환해보면 14억 인구의 공룡국가 중국이 매년 2조 4천억 개비의 담배를 소비하며 전 세계 담배 소비량의 40% 이상을 홀로 태워버리는 압도적인 이용을 자랑합니다. 환시라 불리는 중국 특유의 비즈니스 및 선물 문화와 국영기업의 독점 체제가 맞물려 중국은 거대한 담배 공룡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담배 한 갑 가격을 3만 원에서 4만 원 이상으로 폭등시키고 흉측한 질병 사진을 의무화하는 등 초강력 세금과 규제 정책을 펼쳐 흡연율을 8%대까지 낮추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담배 지도에서 과연 몇 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매일 흡연율은 약 15% 안팎으로 경제협 역개발기구 평균 수치인 15%대와 매우 비슷해 중위권인 18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 데이터를 분리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만의 매우 기이하고 극단적인 통계 패턴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매일 흡연율은 약 3.8%로 경제협 역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남성의 매일 흡연율은 무려 25%를 넘어서며 경제협 역개발기구 평균 수치인 16%를 까마득하게 뛰어넘어 최상위권 수준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1년 대한민국 성인 남성 흡연율이 66.3%에 달했던 시절에 비하면 2015년 담배 가격 인상과 건물 전체 금연, 구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에 힘입어 수치가 대폭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군대 문화와 직장 내 회식 문화, 그리고 길거리 지정 흡연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성 중심의 흡연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어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일반 관련 담배에서 관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통계 표면에 잡히지 않는 변형된 니코틴 소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담배 소비는 태평양 섬나라의 건강 비극부터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중국의 압도적 물량과 호주의 초강력 세금 폭탄에 이르기까지 국가마다 완전히 다른 역사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 뒤에 숨겨진 세금과 국경,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더 넓혀줍니다. 세계에서 1인당 담배 소비량이 가장 높은 의외의 국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나 흡연율이 높기로 유명한 러시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충격적인 1위의 주인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가는 뜻밖의 국가입니다. 흔히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혹은 유럽의 작고 조용한 국가 정도로만 알려진 이곳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나라로 올라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경제적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담배 소비량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인구수나 개인의 취향 문제로 넘겨짚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세금 정책과 주변 국가의 가격 차이, 그리고 국경지대의 독특한 유통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든 기이한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단순히 해당 국가 국민들이 담배를 사슬처럼 피워대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밀려드는 외지인들과 국가 간의 가격 격차가 만들어낸 엄청난 왜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기상천외한 거래의 현장과 교묘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세계 상식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통계에 잡힌 숫자 그대로를 믿는 순간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그 내면에 흐르는 진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야말로 세상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흥미로운 열쇠가 됩니다. 거대한 담배 산업의 이면에 자리 잡은 교묘한 세금의 수수께끼와 국경을 뛰어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수치적 착시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허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과연 어떠한 구조적 모순과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기에 이 작은 국가가 세계 최고라는 불명 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경제의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륙의 거대한 강대국이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외롭게 떠있는 인구 1만 명 안팎의 아주 작은 섬나라 나우루와 키리바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나우루의 성인 흡연율은 약 45%에 육박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형 국가들의 평균 흡연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보통 다른 국가에서는 남성 흡연율이 여성 흡연율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보이지만 나우루에서는 여성의 흡연율도 약 4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가 전체가 담배 연기에 휩싸여 있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우루 바로 옆에 위치한 키리바시 역시 성인 흡연율이 약 40%에 달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휴양지이자 청정구역으로만 알려졌던 섬나라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흡연 천국이 되었는지 그 막후를 들여다보면 현대사회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역사적 비극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섬나라 사람들이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담배를 소비하게 된 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관리나 취향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환경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서 비롯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태평양 섬나라들 전체에 퍼진 높은 흡연율은 외부 세계에서 유입된 담배 문화와 통제되지 않은 상업적
마케팅이 결합해 만든 비극적인 수치이며 특히 어린 청소년기부터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대대를 이어 중독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막대한 양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지 그 참담하고도 놀라운 경제적 원인을 찾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지불하는 세금과 물가의 격차 때문에 온 국가가 담배 천국으로 변해버린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작은 섬나라들의 충격적인 통계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 부르는 경제협 역개발기구 회원국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당당히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동서양의 접점이자 매혹적인 역사를 간직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의 15세 이상 성인 인구 매일 흡연율은 28%가 넘으며 전체 성인 남성으로 기준을 넓히면 무려 40% 이상이 매일 담배 태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협 역개발기구 평균인 14%대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유럽과 선진국 영역에서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튀르키예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야외 카페나 찻집인 차이 안에 모여 앉아 붉은 빛의 홍차 차이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담배는 단순히 니코틴을 섭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강력한 사회적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며 공공장소 흡연 금지 법안을 도입하고 담배 세금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상적인 문화적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깊은 흡연 역사와 전통적인 찻집 문화가 결합하면서 담배는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높은 물가 상승률 속에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담배를 일종의 휴식과 위안의 도구로 삼습니다. 본의 소비량은 오히려 꾸준히 유지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튀르키예 도시의 골목길마다 퍼지는 독특한 담배 향과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수다는 선진국이라는 틀 안에서도 문화적 특성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일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높은 흡연율 뒤에 숨겨진 문화적 요인을 넘어서서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더욱 괴기스럽고 거대한 경제적 비화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중심부에서 세금 차이 하나만으로 국경지대 전체가 거대한 담배 쇼핑몰로 변해버린 상상을 초월하는 현장입니다.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와 키리바시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흡연율 통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섬나라 사람들의 비극적인 현대 역사와 참담한 사회적 환경 변화가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섬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고 섬 내부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을 채집하면서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인 자연 친화적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인근 바다에서 엄청난 가치의 천연 자원인 인광석이 발견되고 서구 강대국들의 자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작고 평화롭던 섬들의 삶은 근본부터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광석 채굴 사업을 통해 순식간에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나우루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돈이 많은 최고 부유국 중 하나로 급부상했고 주민들은 더 이상 힘겹게 노동을 하거나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 년간 내려오던 전통적인 식습관과 부지런한 생활 패턴은 단 몇십 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입산 가공식품과 기름진 서구식 식단이 섬 주민들의 식탁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수입된 통조림과 가공육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가 주민들의 주식이 되었고 이 때문에 인구의 절대 다수가 심각한 고도 비만 상태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현재 나우루와 키리바시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성인 인구 대부분이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심각한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몸집이 거대해진 주민들은 극심한 신체적 제약과 건강 악화로 인해 커다란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을 달래기 위해 너무나 쉽게 담배라는 강력한 니코틴 중독 물질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대형 담배 기업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아무런 제재나 규제 법안이 없던 태평양 섬나라 시장에 값싼 담배를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흡연 규제나 금연,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던 환경이었기에 담배는 신속하게 남녀노소 모두의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 특성상 문화적 즐길거리나 여가 활동을 즐길 만한 시설이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현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게 만들어주는 거의 유일한 유흥이자
간편한 휴식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를 달래줄 다른 즐거움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입에 담배를 물게 되었고, 이것이 대를 이어 습관화되면서 마침내 성인 남녀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매일같이 담배를 피우는 비극적인 현실이 완성됐습니다. 이러한 섬나라의 비극은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침투와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현대화가 한 사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슬픈 단면이며, 동시에 선진국 영역에서 펼쳐지는 풍요 속의 흡연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존형 중독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담배가 단순한 니코틴, 충전재를 넘어 일상 전체를 지배하는 독특한 문화이자 삶의 쉼표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수백 년을 뛰어넘는 깊은 역사적 연원과 사회적 연결고리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이었던 1600년대 초반 신대륙으로부터 담배가 처음 유입됐을 당시 제국 내부에서는 신앙적 이유와 화재 위험성을 들어 담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엄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담배의 매력에 사로잡힌 대중의 열망을 국가의 법률조차 막아서지 못했고, 결국 담배는 왕실과 서민 계층 모두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국가적 문화의 일부로 완벽히 정착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상징과도 같은 전통 찻집 차이안에는 이러한 담배 문화가 뿌리내리고 번성하는데 결정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차이안에는 단순히 차를 파는 상점을 넘어 지역사회의 남성들이 모여 정치를 논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며 바둑이나 타일 게임인 오케이 게임을 즐기는 일종의 사랑방이자 종합사회 교류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작고 붉은 잔에 담긴 따뜻한 홍차차 한 잔을 마시며 담배 연기를 한 모금 크게 내뿜는 행위는 타인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최고의 소통수단이자 완벽한 일상의 휴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차의 쌉싸름한 맛과 담배의 구수한 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차 한 잔에 담배 한 갭이라는 독특한 생활 습관이 국민 전체의 삶에 완벽하게 각인됐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급격한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여전히 차이안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튀르키예어에는 담배와 차는 영혼의 쌍둥이라는 식의 표현이 존재할 정도로 두 요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결합 상품처럼 다루어집니다. 정부가 아무리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해도 수백 년간 삶의 양식으로 굳어진 문화적 습관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튀르키예인들에게 담배는 홀로 외롭게 피우는 중독 물질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고 공동체감을 확인하며 팍팍한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가장 손쉽고 저렴한 사회적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구상에서 매년 판매되는 수천억 개비의 담배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의 양이 국경을 넘나들며 통계의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 흡연 통계의 거대한 왜곡 뒤에는 국경을 접한 인근 국가들의 엄청난 세금 격차와 특정 지역만의 기이한 문화적 전통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대국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흡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정향향기가 코를 자극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흡연자들의 90% 이상이 즐겨 피우는 크레텍이라는 정향 담배입니다. 1880년대 쿠두스 지역의 하진 자말이라는 인물이 천식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에 정향 기름을 섞어 불을 붙인 것에서 시작된 크레텍은 불을 붙였을 때 정향 입자가 타들어가며 특유의 딱딱 소리를 낸다고 해 크레텍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크레텍은 단순한 담배를 넘어 인도네시아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 국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남성 흡연율은 무려 60%를 넘나들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크레텍 문화와 강력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동남아시아와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특이하고 기이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성 흡연율이 여성 흡연율보다 현저히 높은 양상을 보이지만, 특정 국가들에서는 남녀 흡연율 격차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여성 흡연율이 기이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서유럽의 조그마한 피레네 산맥 사이에 위치한 안도라 공국이나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남녀 간의 흡연율 차이가 거의 없는 독특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규제의 공백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특히 안도라 같은 미니 국가의 경우 면세 혜택과 낮은 세금을 노리고 인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매년 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밀려들어 엄청난 양의 담배를 사가기 때문에 인구 8만 명 남짓한 소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담배 소비량 통계를 기록하게 되는 기이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면세 구역에서 구매해 가는 외지인들의 물량이 모두 자국민의 소비량으로 집계되면서 착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정향이라는 향신료와 결합된 독자적인 담배 산업이 국가 전반을 지배하면서 수천만 명의 남성들이 매일 크레텍을 피워대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이름 아래 흡연 규제 법안을 번번이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독특한 정향 담배 문화와 유럽 미니 국가들의 국경 면세 쇼핑 현상은 세계 담배 시장이 단순한 니코틴 중독을 넘어 세금 제도와 국가 간 물가 격차, 그리고 수백 년간 내려온 지역 고유의 문화가 얽히고 설켜 만든 복합적인 경제학의 결정체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줍니다. 국민 인구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매일 담배를 연거푸 태우는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비극적인 생존형 중독 현상과 동남아시아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향 향기의 전통 문화, 그리고 국경지대의 면세 혜택이 만든 미니 국가들의 착시 현상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전 세계 담배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공룡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비율이라는 착시를 내려놓고 단순 물량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로 눈을 돌린다면 도저히 믿기 힘든 압도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인구 대비 흡연율 비율로만 따지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대형 국가가 절대적인 담배 소비 총량 데이터로 치환하는 순간 전 세계 담배 시장 전체를 가볍게 삼켜버리는 엄청난 공룡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압도적인 물량의 주역은 바로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소비되는 수조 개비의 담배 가운데 무려 40% 이상인 약 2조 4천억 개비의 담배가 오직 중국 한 국가 내부에서 태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최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성인 흡연 인구는 약 3억 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수에 육박하는 엄청난 인원이 매일같이 담배를 태우고 있음을 뜻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성인 흡연율은 약 23% 안팎으로 보이지만 성인 남성으로 한정하면 흡연율이 40%를 훨씬 넘어서며 남성 10명 중 4명 이상이 매일 담배 연기를 내뿜는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담 총공사가 전 세계 담배 생산량과 판매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독점하며 세계 최대의 담배 제조업체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기호품을 넘어 인간관계와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강력한 사회적 매개체인 관시 문화의 핵심 요소로 활용됩니다. 결혼식이나 명절, 그리고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자리에서 서로 고급 담배를 선물하고 상대방에게 담배를 권하며 불을 붙여주는 행위는 깊은 존경과 친근함을 표현하는 오랜 전통 예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부터 시골 마을의 자그마한 점포에 이르기까지 고급 포장재에 쌓인 다양한 브랜드의 담배가 진열돼 있으며, 가격 역시 한 갑에 우리 돈 몇백 원 수준의 값싼 제품부터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담배까지 극단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실내 흡연 규제 법안을 강화하고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세수에서 담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로 워낙 막대합니다. 보니 완벽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매년 태워지는 2조 4천억 개비라는 기상천외한 숫자는 전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소비하는 담배 총량을 전부 합쳐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며, 절대적인 수치 앞에서의 비율이라는 데이터가 착시를 일으키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작은 섬나라의 높은 비율 뒤에 숨겨진 개인의 슬픈 중독 현상과 대비되는 이 거대 공룡 국가의 압도적인 물리적 물량은 글로벌 담배 시장이 거대한 자본과 인구 구조,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라는 복합적인 톱니바퀴에 의해 굴러가고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 한국 돈으로 무려 3만 원이나 4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뜻 주머니를 열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담배 시장에는 단순한 기호품 수준을 넘어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버리는 경제적 폭탄을 던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오세아니아의 초강력 규제 국가들입니다. 호주의 경우 담배 세금을 무자비할 정도로 매년 인상하면서 2026년 현재 담배 한 갑 평균 가격이 40호주 달러에서 50호주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호주에서 1년 동안 담배를 사서 태운다면 무려 1,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며, 어지간한 중형차 한 대 값을 매년 담배 연기로 날려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담배 가격이 한 갑에 40 뉴질랜드 달러 이상으로 치솟아 우리 돈 3만 원을 가볍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이토록 징벌적인 수준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무기로 담배의 경제적 접근성을 완벽하게 차단해 흡연율을
극단적으로 낮추겠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올린 것이 아닙니다. 호주는 전 세계 최초로 2012년부터 플레인 패키징이라 불리는 민간 담배 상표 포장 규제법을 도입했습니다. 담배 제조사가 자사의 화려한 로고나 브랜드 디자인을 담뱃갑에 넣을 수 없으며 모든 담뱃갑은 칙칙한 국방색 바탕에 징그러운 후드함이나 흉측한 질병 사진을 거대하게 인쇄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시각적 거부감을 최대치로 유발해 구매 욕구를 뿌리부터 꺾어놓겠다는 전략입니다. 매장 내부에서도 담배를 손님이 볼 수 있는 진열대에 내놓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 점원에게 담배 이름을 말해야만 서랍 밑에서 몰래 꺼내주는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이처럼 가격 폭탄과 시각적 테러에 가까운 규제를 쏟아부은 결과 호주의 14세 이상 일일 흡연율은 1993년 25%에 달했던 것이 2025년과 2026년에 이르러 8%대라는 역사상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채찍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담배 가격이 폭등하자 호주 내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20짜리 밀수 담배나 암시장의 가짜 담배가 기승을 부리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암시장이 거대해지면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불법 담배 비중이 전체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파격적인 비흡연 세대 법안을 추진했다가 정권 교체 이후 정책이 수정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담배 한 갑에 3만 원을 넘기는 초강력 규제 국가들의 도전은 세금으로 인간의 중독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나라는 인구가 막대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남태평양의 자그마한 섬나라 나우루와 키리바시라는 뜻밖의 데이터가 시청자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성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매일 담배를 피우느니 작은 섬나라 사람들의 비극은 서구 자본이 들여온 인광석 개발과 급격한 현대화 과정에서 식습관이 완전히 파괴돼 비만율 세계 1위로 몰린 뒤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담배에 의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 역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서는 동서양의 접점인 티르키예가 성인 흡연율 28%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티르키예인들에게 담배는 단순한 중독 물질이 아니라 전통 찻집 차이 안에서 붉은 홍차 차이를 마시며 타인과 소통하고 삶의 고단함을 달래는 영혼의 쌍둥이이자 오랜 생활 문화로 뿌리내렸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국 인도네시아 역시 정향 향신료를 섞어 만드는 특유의 크레텍 정향 담배 문화가 국가 전체를 지배하면서 성인 남성 흡연율이 60%를 넘나드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미니 국가 안도라의 경우에는 인근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매년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저렴한 면세 담배를 사가기 때문에 자국민 소비량 통계가 기이하게 폭증하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비율을 벗어나 단순 총 소비량이라는 절대적인 물량으로 치환해보면 14억 인구의 공룡국가 중국이 매년 2조 4천억 개비의 담배를 소비하며 전 세계 담배 소비량의 40% 이상을 홀로 태워버리는 압도적인 이용을 자랑합니다. 콴시라 불리는 중국 특유의 비즈니스 및 선물 문화와 국영기업의 독점 체제가 맞물려 중국은 거대한 담배 공룡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담배 한 갑 가격을 3만 원에서 4만 원 이상으로 폭등시키고 흉측한 질병 사진을 의무화하는 등 초강력 세금과 규제 정책을 펼쳐 흡연율을 8%대까지 낮추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담배 지도에서 과연 몇 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매일 흡연율은 약 15% 안팎으로 경제협 역개발기구 평균 수치인 15%대와 매우 비슷해 중위권인 18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 데이터를 분리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만의 매우 기이하고 극단적인 통계 패턴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매일 흡연율은 약 8%로 경제협 역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남성의 매일 흡연율은 무려 25%를 넘어서며 경제협 역개발기구 평균 수치인 16%를 까마득하게 뛰어넘어 최상위권 수준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1년 대한민국 성인 남성 흡연율이 3%에 달했던 시절에 비하면 2015년 담배 가격 인상과 건물 전체 금연, 구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에 힘입어 수치가 대폭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군대 문화와 직장 내 회식 문화, 그리고 길거리 지정 흡연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성 중심의 흡연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어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냄새가 적다는 이유로 일반 관련 담배에서 관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통계 표면에 잡히지 않는 변형된 니코틴 소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담배 소비는 태평양 섬나라의 건강 비극부터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중국의 압도적 물량과 호주의 초강력 세금 폭탄에 이르기까지 국가마다 완전히 다른 역사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 뒤에 숨겨진 세금과 국경,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더 넓혀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지구촌의 기상천외한 담배 지도는 단순한 통계 수치나 흡연율의 높고 낮음을 넘어 각 나라가 걸어온 숨가쁜 역사와 고유한 문화적 전통, 그리고 세금과 국가 국경을 둘러싼 치열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삶의 결과물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와 키리바시가 보여준 압도적인 흡연율 뒤에는 자원개발의 열풍과 준비되지 않은 현대화 과정에서 식습관과 터전이 완전히 파괴된 주민들의 슬픈 생존형 중독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진국 클럽 경제협 역개발기구에서 흡연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튀르키예에서는 차 한 잔에 담배 한 갭이라는 일상 속 깊은 소통의 문화와 전통적 찻집 차이 안에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휴식처 역할을 하며 강력한 금연 법안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 정향 향신료를 첨가한 독자적인 크레텍 담배 문화가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이름 아래 남성 60%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서유럽의 작고 조용한 미니 국가 안도라에서는 주변 스페인과 프랑스의 높은 담배 세금을 피해 몰려든 수백만 명의 면세, 관광객 쇼핑 물량이 통계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이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비율이라는 정교한 가면을 벗겨내고 절대적인 물량 데이터로 눈을 돌렸을 때 목격하게 되는 중국의 1년 담배 소비량이 조 4천억 갭이라는 기상천외한 수치는 콴시라는 비즈니스 문화와 국가 세수를 지탱하는 국영 담배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이 빚어낸 독보적인 공룡 국가의 위용이었습니다. 반대로 담배 한 갑에 3만 원에서 4만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 폭탄을 퍼붓고 담배값 디자인마저 무자비하게 제한해버린 호주와 뉴질랜드의 파격적인 실험은 국가의 제도와 가격 정책이 개인의 중독 습관을 어디까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모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남성 흡연율 25%라는 최상위권의 수치와 여성 흡연율 8%라는 최하위권의 수치가 공존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독특한 구조 속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기후와 지리적 환경, 그리고 수백 년간 내려온 사회적 전통과 정부의 세금 정책에 따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토록 천차만별로 갈리는 직구촌 담배 지도의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숨겨진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증명해줍니다. 수많은 국가들의 기상천외한 비화와 속사정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최고의 반전은 과연 어느 나라의 이야기였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